crisis gripping the highest levels of South Korea's government and 오늘 business.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눈길을 끌었을까요? 야인스톡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오늘의 이슈입니다. 이재용 부회장 징역 2년 6개월, 삼성그룹주 약세입니다. 자,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2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습니다. 파기환송심은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에 따른 횡령액을 86억 8천여만 원이라고 보고 또한 삼성의 준법 감시 제도가 범행을 막지 못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시장에서 삼성그룹주 주가가 일제히 약세를 보이면서 지수도 영향을 끼쳤는데요. 삼성그룹 계열주 23개 종목 가운데 22개 종목이 하락하면서 하루 사이에 시가총액 28조 원이 날아갔습니다. 시장에서는 집행유예가 나올 것으로 전망했던 터라 이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충격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이제 삼성그룹주의 향후 주가 향방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짧은 기간 악재에 불과할 것이다라는 전망과 또 불확실성이 걷히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이라는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삼성그룹주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이고요. 박준현 운영형님 그리고 김덕호 FA님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또 많은 분들이 오늘 지수도 많이 흔들리기도 했고요. 삼성그룹주들 전반적으로 약세가 나타나면서 좀 불안하셨던 부분도 많으셨을 텐데 이에 대한 이야기 앞으로 향후 전망까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2부에서도 종목 진단 시간이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종목과 함께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열려 있고요. 토마토TV 홈페이지 아자아재 게시판에 글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많은 분들이 또 보라맨커님 반가 하면서 인사를 해주고 계시네요. 주미영님, 또 시비간지님, 흥묘백묘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오늘 OLED 외쳐주시는 쫄보님이 안 계시는구나. 쫄보님 어디 가셨을까요? 서당계 1년차님도 함께하시면서 로또야 나연께님이 삼성 이렇게 조정을 받는 걸까요? 하셨는데 그에 대한 이야기 한번 차근차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야인스톡 좀 출발을 해볼게요. 사실 삼성전자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좀 국민 주식 중에 하나죠. 이 우리 주가가 이제 증시가 조금 조정이 왔을 때 삼성전자에 들어가겠다라고 벼르고 있던 개인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 오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오너 리스크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출렁였습니다. 자, 걱정도 되고요. 지금이 기회일까 또 좀 궁금해하시는 부분도 있으실 텐데 자, 일단은 운용형님. 네. 자, 이재용 부회장이 법정 구속을 당하게 됐어요. 네. 이제 징역이 선고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삼성그룹주도 오늘 많이 움직였잖아요. 흐름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 오늘 뭐 이제 전체 시장도 영향을 좀 받았고 삼성그룹주도 좀 빠지면서 지수도 그 영향을 받았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2년 6개월 이제 실형이 좀 선고가 좀 됐는데 저도 오늘 뭐 판결이 있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 뭐 별로 그렇죠. 예, 미정 회장이 구속될 가능성이 컸거든요. 일단은 그 뇌물 액수가 워낙 컸고 네네. 뭐 준법 경영과 관련된 쪽으로 해가지고 약간 좀 양형 쪽에 감화가 된다 한다 하더라도 그게 쉽지 않은 쪽이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반반 정도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응을 했어야 되는 거니까. 네네. 예, 근데 이제 오늘 시장에 이제 영향을 받았던 부분 자체는 이제 전체 시장의 분위기도 안 좋은 상태에다가 또 이제 오늘 이제 삼성 그룹주들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락폭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나왔던 것 자체는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삼성물산이라든가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지수도 그렇죠. 많이 올라왔고 네. 예, 그 충격이 좀 시장에서 많이 반영이 좀 됐다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삼성전자가 그 발표되기 전에 법원 판결 나오기 전에 2%대 하락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장중에 84,100원까지 약 4% 네. 정도 하락을 했으니까 근데 종가는 저점에서 한 900원 정도 올라간 상태에서 마이너스 3.4% 정도 하락해서 끝났는데 약간 아래꼴 좀 달았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 오늘 가장 많이 빠진 게 아무래도 이제 국정농단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삼성물산이 아마 오늘 상당히 하락폭이 컸지 않습니까? 네. 가장 컸죠. 장중에 7% 넘게 하락을 했다가 종가는 6.8% 정도 좀 하락을 했는데 아마 그런 어떤 영향이 있었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되고 그다음에 삼성생명도 이제 지배구조와 관련해서 좀 약간 관련돼 있으니까 삼성생명도 금융주 중에서는 하락이 상당히 좀 컸다. 네. 좀 봐야 되겠죠. 삼성생명도 물론 최근에 좀 올라섰지만은 그렇게 오르지 않았는데 아마 이번 이제 국정농단과 관련된 재판 자체가 이제 삼성물산이나 삼성생명과 관련된 지배구조와 관련된 어떤 부분이 있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반면에 이제 오늘
상당히 장중에 플러스 요동쳤던 것 자체가 이제 호텔 신라라도 좀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삼성자 들어간 건 다 그냥 계속 네. 약세였는데 호텔 신라는 좀 달랐어요. 아무래도 이제 이재용 회장이 이제 구속이 좀 되게 되면 이제 호텔 신라의 대표이사인 대주주인 이부진 씨가 약간 이제 삼성그룹에 약간 어떤 뭐 그런 어떤 반사적인 이익 뭐 경영권과 관련해 가지고 네. 약간의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 뭐 그런 어떤 기대감 자체가 반영이 됐다고 좀 봐야 되겠죠. 네. 근데 뭐 차트를 보시다시피 이거 올라가면 안 되죠. 올라가서 장중에 급등했다가 7% 상승했다가 그러면 종가는 마이너스로 끝났어요. 그래서 네. 뭐 당장 이런 어떤 단기적인 어떤 영향이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오늘 삼성그룹주들이 평균 2% 정도 좀 빠졌으면 괜찮은데 4% 5% 빠졌던 주식들 삼성전자라든가 물산이라든가 생명이라든가 이들 종목들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이재용 재판과 관련된 영향을 좀 많이 받았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삼성그룹주들, 삼성자 들어간 종목들은 다 내려오다 보니까 채팅창에서도 오늘 멘탈이 좋지 않다. 삼성그룹주 4개 가지고 있는데 다 빠졌다 하시면서 한숨의 목소리도 좀 들리는데요. 진짜로 삼성그룹주도 오늘 이 소식이 나온 이후에 정말 다 빠졌거든요. 어떻게 좀 흐름 체크하셨어요? 진짜 생존자가 없었죠. 네. 맞아요. 생존자가 없었죠. 정말 그냥 오너 리스크가 그만큼 이제 역대 오너 리스크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도 다소 이제 조금 희망적인 어떤 전망을 갖고 있었던 게 많지 않았을까. 왜냐 과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한 1년 정도 구속 기간이 있긴 했었습니다만은 네. 그 기간을 좀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제 2017년도부터 해서 이제 구속이 됐던 그 당시는 어떻게 보면 또 경기가 또 굉장히 강세장이었고 경기가 또 호황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잘 될 때에 대한 리더십에 대한 어떤 의존율보다 오히려 위기가 왔을 때 리더십에 대한 의존율이 높아지는 게 어쩔 수 없는 기업 경영인데 네. 이런 어떤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동안의 어떤 타격도 많이 있었고 여기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행보가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향후 3년간의 행보를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두각을 드러낼 시점에 지금 이제 구속 결정이 나타나다 보니까 맞아요. 아무래도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이제 수장이 없는 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2023년도 같은 경우에 지금 실제로 뭐 애플캅부터 시작을 해서 뭐 TSMC도 마찬가지로 3나노 공정 뭐 이런 것들 여기에 CMO는 CMO대로도 마찬가지로 4공장 돌려내고 이런 것들이 이슈가 다 몰려 있는 게 2023년입니다. 네. 근데 지금부터 딱 1년 반만 더 갇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도 사실상 나온 뒤에부터 이제 반년 만에 실제로 이제 반년 만에 이제 나머지 2023년을 준비한다. 너무 벅차고 힘든 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아무래도 시장에서 판단이다 보니까 네. 일시적으로는 조금 단기적인 조정을 좀 굉장히 과감하게 또 받았던 시장이 아니었을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전체적으로 어떤 삼성그룹주들이 사실은 아마 오늘 많은 분들 멘탈이 흔들렸을 겁니다. 실제로 설마 이렇게 되겠냐였지만은 그렇죠. 정말 설마 만에 하나도 하나가 되면은 정말 마음이 아프다는 거. 아무래도 이런 뼈아픈 또 시련이 또 오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궁금하실 텐데 블루베리님께서 좀 질문을 주셔서 삼성전자가 이렇게 빠지니까 막판에 하이닉스가 조금 오르더라라고 하셨거든요. 이에 대한 좀 반사이익을 하이닉스가 좀 볼 수 있다라고 보세요? 이거를 사실 반사이익이라고 보기보다는요. 네. 일단은 이제 삼성전자가 버텨줬을 때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기다리고 가는 가치가 생겨집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지금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기존에 이제 파운드리 쪽을 가고 있다가 이번에 또 마찬가지로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조금 더 이제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AI 반도체 쪽에서 좀 SK하이닉스가 지금 잡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또 SK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로 SK텔레콤과 합작을 또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어떤 반도체 시장이 이제 국내 안에서의 점유율을 가져왔을 때만이 거기서 누가 먼저 조금 더 나아가냐가 나오는 건데 올해 SK하이닉스가 조금 먼저 올라갔다는 건 사실은 이제 조금 단기적인 이슈 같은 느낌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장기적인 안목으로 SK하이닉스가 무조건으로 치고 올라갈 거다라고 보기에도 조금 애매모호한 시기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탈을 흔들었던 이 삼성그룹주들 앞으로 대응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는 걸까요? 오늘 이슈가 좀 단기적인 이슈로 작용을 할 것인지 조금 더 끌고 갈 것인지 어떻게 보세요? 네, 단기 이슈죠. 단기 오늘 이슈다. 하루 영향입니다. 하루? 하루 다행이네요. 영향이라 좀 봐야 되는데 네. 영향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삼성그룹 자체가 이재용 회장이 없다 한다 그래가지고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삼성그룹주라 얘기할 수가 없죠. 삼성그룹이라는 것 자체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전문 경영 체제를 통해서 충분히 다져진 상태이기 때문에 네. 거의 미치는 영향은 크지는 좀 않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가장 긁은 자체는 결국은 실적이라 중요하다고 좀 봐야 되겠죠. 네네. 일단은 이재용 회장이 이제 구속 이번에 두 번째 구속이지 않습니까? 2017년도 2월 달부터 해가지고 2018년도 2월 달까지 1년 동안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으면서 구속됐다가 이제 집행유예로 풀려나가지고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가지고 이번에 이제 파기환송심에 다시 구속된 거지 않습니까? 1년 네네. 살고 나왔어요. 그 1년 살았을 때 1년 살았을 때 삼성전자 주가 자체는 오히려 보니까 종합주가지수는 그 기간 동안에 19%라는데 삼성전자는 26% 떴더라고요. 예, 결국 실적이었다는 거죠. 이재용 회장이 없어서 주가가 뜬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당시 시점 자체가 이제 결국은 반도체 여파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2016년도 즉 이재용 회장이 구속되기 1년 전에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26조 원이었거든요. 네. 26조 원인데 이제 구속되는 시점에서 영업이익이 52조 원 정도까지 급증했고, 2배나 예, 그렇죠. 2017년도. 그다음에 2018년도 같은 경우는 58조 원 정도까지 상승했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판이 좋아지니까 결국은 주가가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사상 오히려 구속 이후에 최대 실적이 나왔다. 최대 실적이 나왔다. 이게 반도체 판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재용 회장의 구속으로 인한 CEO 경복으로 인한 어떤 주가 영향보다는 향후에 어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기업들의 삼성그룹주들의 실적 부분 자체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좀 봐야 되겠죠. 이재용 회장이 구속된다고 해가지고 경기가 뭐 나빠진다 그렇지는 않거든. 근데 이제 당장은 오늘 이제 영향이 상대적으로 컸던 부분 자체는 정부에 따라 주가가 많이 올랐던 부분도 있지만은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 주가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가들이 많이 샀지 않습니까? 뭐 동학개미 거의 이제 국민주 되다시피 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개인 투자가들이 최근에 특히 이제 들어온 사람들이 최근에 주식 투자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일반인 투자가들이 모르고 삼성전자는 안전하다 그러니까. 또 3,000피 가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분들이 뭐에 민감하냐면 언론의 어떤 그 기사에 민감하거든요. 이게 언론 부분 자체가 대부분 다 경제를 많이 걱정하는 쪽이지 않습니까? 경제신문 자체가 다 대주주들이 경제인들이 갖고 있거든요. 한국경제라든가 매일경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들 기사들을 오늘 보니까 다 이제 그런 쪽입니다. 앞으로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삼성 비상사태 얘기하면서 미래투자 올스톱 위기, 한국경제 전반의 악영향, 퍼펙트 스톰 맞았다 얘기하면서도 한국경제 영향을 미치면서 중소협력사한테 연쇄 충격이 우려가 된다. 이걸 보면 개인 투자가들이 걱정이 되거든요. 되게 큰일이구나 싶거든요. 이게 심리의 반영이 좀 되거든요. 더구나 요즘 개인 투자가들이 시장에 주식을 많이 샀는데 이런 부분이 오늘 시장에서도 충분히 많이 반영됐다고 좀 보고 있는 쪽이에요. 근데 이거 자체는 너무 이쪽에 민감하게 반응해서는 안 됩니다. 언론 신문에 대해서는. 그래서 거의 없는 거 결국은 주가 자체는 결국은 그룹사 주가라든가 삼성전자 자체는 실적이 좌우한다. 실적에 따라 주가 평가를 받는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지난주에 얘기했었잖아요. 제 주변에도 요새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지금 주식 들어가도 되냐라고 묻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그 친구도 삼성전자 떨어지면 살 거야라고 했었는데 그럼 지금이 좀 진입 타이밍이었을까요? 삼성전자? 노리고 그렇죠. 있던 우리 저는 개인들.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미용실에 갔더니 맞아요. 아줌마가 500만 원을 넣고 삼성전자 한 줄을 샀다 하더라. 처음 샀더라. 주권사에 계좌개설해 가지고 야 이게 고점 시그널이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주가가 고점이었거든요. 95,000원대. 그래서 너무 그런 부분까지 자금이 좀 들어왔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단기적인 시그널과 더불어 또 그런 산 사람들이 이런 오늘 이제 재판 이후에 방송이라다 신문 기사를 보게 되면 유축이 되거든요. 여기에 내동매매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너 리스크 분명히 좀 오늘 주가에는 여러 가지 출렁임을 줬지만 앞으로 실적에 조금 더 주목을 해봐야겠다라는 설명이었는데요. FA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또 이런 오너 리스크를 좀 덮을 만한 삼성전자의 호재가 있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네, 우선은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앞서서 이제 우영영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삼성전자가 실제로 2017년도부터 18년도 그 구속 기간 동안에 실제로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 굉장히 탄력이 좋았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반도체 시장 자체에 대한 호황도 있었고요. 또 그때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스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이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적게 좀 나타났었어요. 반도체 다른다라고 얘기했지 굳이 거기서 시스템 반도체다 어떤 반도체다 왈가왈부가 잘 되지 않았던 상태였고 몇 나노 공정이다라는 얘기도 쉽게 되지 않았던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단편적으로 시장이 잘 될 때 그래도 선방할 수 있었다라는 느끼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조금 걱정하시는 거는 지금은 이제 막상 이제 파운드리로 봐야 될 것이고 스마트폰 시장도 또 다르게 봐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들을 판단하시다 보니까 좀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선은 삼성전자라는 회사 자체가 여전히 매력적인 건 사실입니다. 지금도 뭐 사실 고점 논란이다라고 얘기는 하시지만 정말 이 삼성전자를 단기적으로 내가 하루 이틀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 자체도 잘 없을 거니와
최근에 또 들어오신 어떤 개인 투자자분들 성향들도 젊은 층들이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됐어요. 맞아요. 이분들 특징은 한 번도 주식을 하지 않던 사람들이 코로나로 해서 주식을 하게 된 분들이고 또 이분들 중에는 직장인들도 굉장히 다수가 있습니다. 즉 고정적인 급여가 있는 사람들이 한 달에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에 삼성전자를 한 주씩 매주 샀다고 가정해 봅시다. 과연 은퇴할 날쯤 됐을 때는 그 자산이 떨어져 있을까요? 훨씬 몇 배로 올라가서 몇 배로 갈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맞아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증시의 유동이 계속 커지고 있는 거고 증시가 조정을 받아도 예탁금이 어디서 나왔는지 돈이 계속 충전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사태가 연결적으로 일어나는 상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가장 큰 핵심은 우리가 반도체 업황에 대한 어떤 이슈들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래서 상반기 실적이 가장 큰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물론 상반기까지 시장으로 본다면은 공매도가 일단 먼저 이슈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바이든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린 뉴딜에 대한 이미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마찬가지로 IT 업기라든가 또 5G 관련된 부분들이 또 이슈가 나오면서 반도체 업황들이 얼마나 빠르게 순환이 될 것이냐의 기대감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선제적 대응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우선 시장 전반이 하락하는 것만큼만 조심하시자라는 의미에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가 굉장히 큰 관건이 될 수 있겠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성물산, 삼성생명 그리고 삼성 SDI입니다. 아마 딱 들으신 분들은 바로 아시겠지만은 상속세 뭐 이런 얘기를 좀 느끼실 텐데요. 결국은 또 이제 배당 문제와 또 직결되다 보니까 배당 받으려고 주가 하락하는 걸 또 이제 못 견디시는 분들 좀 계십니다. 근데 결국 우리가 주가라고 하는 거는 또 실적에 맞춰서 매출이 성장하는 것과 맞춰서 주가가 경행됐을 때 가장 이상적이다라는 부분을 봤을 때는 고점인지만 아닌지만 확인을 하신다면 충분하게 차익 실현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수 있다는 점. 다만 올해 성향 자체가 조금 장기 투자를 하시고 앞으로의 바이든 정권에 대한 기대감들로 충분히 2년 정도 이상은 가져갈 만한 자신 있으시다. 여전히 지금도 홀딩 전략을 한번 해보실 만하시겠죠. 아마 이거는 투자자분들의 성향과 그리고 이제 현금 보유 전략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SDI 그리고 삼성증권, 엔지니어링입니다. 그룹주들 다 훑어주시네요. 결국 이제 조금 소외는 되어 있지만 민감주 성향을 좀 띠고 있는 뭐 건설업이라든가 증권업 그리고 이제 바이든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서 어떤 2차 전지 관련된 이제부터는 이제 실적주로 또 가게 되는 거죠. 즉 시장 선회로 봤을 때 이때는 조금 더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 부활 즉 이제 코로나19에서 시장 자체가 엉들었다면 이제는 코로나가 소멸이 되었을 때 그 부분들을 공략을 한다라고 보셔야 되지 밸류에이션은 어느 정도 조금 조정이 일어났다. 그때는 과감하게 또 한 번 더 진입하실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삼성그룹주에 대해서 향후 전망 그리고 대응 전략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자, 사실 오늘 이 삼성전자의 오너 리스크가 사실 그동안 우리 시장에 뚜렷한 악재가 없었는데 오늘 이 삼성전자 국내 1위 기업의 오너 리스크가 나오다 보니까 조금 악재로 작용을 한 게 아닌가. 그럼 오늘의 코스피도 함께 하락을 했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 넘게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오늘의 코스피의 하락이 이 삼성전자 오너 리스크로 인한 좀 단기적인 모습인지 좀 조정장에 들어가는 건지도 조금 궁금하고요. 운용용님께서는 앞으로 시장에 대한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재판 결과가 나온 시점이 오후 2시 정도 전후였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종합주가지수가 마이너스 40포인트 정도 언저리 하락이었거든요. 근데 결국 이제 70포인트 정도로 하락을 했으니까 삼성 그룹 이재용 회장 구속과 관련된 영향이 오늘 종합주가지수로 따지면 한 30포인트 정도 영향을 좀 받은 게 아닌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삼성그룹과 이재용 구속과 관련돼 가지고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하루입니다. 과거에도 그런 적이 있었고 하루 영향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내일부터 만약 추가적으로 빠지면 전체 시장 때문에 빠지는 거지 이재용 회장 재판과 관련해 삼성그룹에 대한 시장 영향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런 의미인데 그리고 오늘 이제 삼성전자 주가 빠진 것 부분을 보시면 삼성전자 하나를 보시게 되겠는데 조금 전에 하이닉스는 올랐는데 왜 삼성전자는 빠졌느냐 차트를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자 하이닉스 보시게 되면 하이닉스 주가가 안 떴어요. 21동 평균선이잖아요. 지금요. 21동 평균선까지 내려왔는데 삼성전자는 주가가 더 많이 떠 아직도 21동 평균선보다 훨씬 위에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삼성전자는 어떻게 보면 81,000원까지 내려와도 SK 하이닉스와 비교하면 비슷하게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주가 빠진 것 자체는 그런 이재용 회장 구속과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은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최근에 가파르게 올라왔던 영향이 저는 크다고 봐요. 그래서 오너 리스크와 관련된 부분은 저는 없다. 단적으로 보게 되면 현재 지금 제가 생각나고 있는 게 DB 하이텍이 요즘 신고가지 않습니까? 김준기 회장이 지금 구속돼 있잖아요. 뭐 가정부 성폭력 관련해 가지고 그렇죠? 과거에 하나그룹의 회장도 구속됐다든가 DB 하이텍 잘 나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중소기업도 이러는데 하물며 삼성그룹의 이재용 회장이나 자체가 전문 경영인 체제인데 그룹에 미치는 영향은 저는
없다고 이제 보고 있는 쪽이고요. 그다음에 시장의 영향도 그러니까 2017년도에 이재용 회장이 1심에서 구속될 때 S&P 쪽에서 삼성 구속됐지만 오너가 구속됐지만은 삼성전자의 투자 등급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 당시 투자 등급 조정이 없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오늘 외국인 투자가들이 2시 이후에 어떻게 움직였느냐 그걸 보면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외국인 투자가들도 보면 삼성전자와 관련해 가지고 IT 쪽에 대한 매수가 보면 2시 이후에 지금 외국인 매도거든요. 2시 이후에 외국인 투자가들이 IT 쪽에 매도가 1,200억, 1,300억 정도가 되는데 저가 똑같습니다. 1,200억. 안 팔았다는 거죠. 삼성전자 안 팔고. 오늘 외국인이 삼성전자 쪽에 90만 주를 팔았거든요. 90만 주 그렇게 많이 판 건 아니니까. 그다음에 환율을 봐야 되는데 오늘 환율의 음봉이 떨어졌어요. 만약에 한국 경제가 만약에 이재용 회장 구속으로 인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삼성 그룹의 위기 자체가 한국 경제 위기로 온다는 그런 시그널이었으면 외국인 투자가도 주식을 더 팔았을 거고요. 전체 시장에서 팔았을 거고. 그다음에 환율도 올라갔겠죠. 근데 환율이 오늘 음봉으로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재용 회장 구속과 관련된 전체 시장의 영향은 없다. 그런 어떤 봐야 될 것 같고 내일부터 빠진다 한다 하더라도 전체적 시장 흐름에 따른 흐름이 이제 삼성그룹주들만 계속적으로 영향 때문에 빠진다 그렇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FA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일단은 지금 이제 아무래도 오늘 장에서는 다들 놀란 가슴 부려잡고 지금 이렇게 하락장을 좀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지금 저희도 농담 삼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아, 대한민국은 삼성공화국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삼성그룹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 미치는 낙수 효과는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이 삼성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우리가 정말 농담처럼 했던 삼성공화국이다라고 보시기보다는 그만큼 입지가 강하고 재무 건전성이 탄탄한 회사이기 때문에 그만큼 나라에서 어느 정도 기둥 역할을 해줬던 것은 사실입니다. 즉 이제는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어느 정도의 모멘텀들이 충분하게 있고 그 입지를 다져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말 그대로 수장이 없다라고 해서 그 체제가 돌아가지 않는다면 이거는 그 회사들에 대한 어떤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이재용 부회장의 묘수 아닌 묘수라고 제가 생각을 한다면은 수장이 없어도 기업이 돌아가게 하는 게 진정한 묘수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사망한 후에도 애플은 굉장히 잘 달려가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미 기획을 다 끝내놨기 때문에 지금까지 애플카를 만들었다는 스노우볼링이 굴러갔다는 점을 볼 때는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어떤 삼성그룹 전반에 있는 기업들조차도 대장이 없다고 해서 정말 안 돌아간다.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사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단기적인 어떤 우려감 때문에 조금 걱정을 하시는 분들께는 심리적 부담감은 덜고 가셔야 투자를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드리는 것이 결국 방안은 기술적인 어떤 대응이죠. 그러니까 분할 매도, 분할 매수가 제가 여차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강조드리는 원인 중 한 가지가 사실은 심리 부담을 못 이기시면은 아무리 좋은 종목도 다 팔아버렸다가 나중에 못 들어갈 타이밍 놓쳐버리고 계속 갖고 가면은 계속 조정 가다 보니까 더 스트레스 받아서 원금 도달할 때 어떻게 대응하냐 그 얘기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마음을 조금 강하게 먹을 때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침착하게 대응하시자라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10만 전자, 12만 전자를 앞두고 삼성전자가 오늘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소식을 나오면서 좀 한번 크게 출렁였습니다. 앞으로 좀 채팅창도 보니까 많은 여러분들도 역시나 삼성전자 앞으로의 상승에 대한 믿음 또 기대감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러한 오너 리스크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들 앞으로 실적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하시면서 차분하게 대응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인스톱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